여러분도 혹시 물은 마시는데 혈당에는 변화가 없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당뇨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하죠. 저희 어머니도 하루 2리터씩 생수를 마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혈당 수치는 그대로였고 식후에는 늘 피곤해 하셨죠. 물을 많이 마시면 혈당이 내려간다는 얘기를 믿고 꾸준히 해보셨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물에 이것 하나를 넣고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겠지 했지만 며칠 후 혈당계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더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방법은 미국 보건기관과 일본 당뇨협회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비싼 약도 구하기 어려운 건강식품도 아니고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재료, 단지 어떻게 마시느냐가 달랐을 뿐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 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도 함께 소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냥 물 마시는 게 뭐가 다를까?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이 영상 보고 나면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구나 하실 겁니다. 식후 혈당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시는데 혈당 수치는 왜 그대로일까요?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에만 치솟는다면 당 흡수를 조절해줄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잘해주는 재료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연 치료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 속의 시나말데하이드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당을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지 않게 도와주는 조력자죠.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약 1g에서 6g 사이의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경우 공복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계피는 스틱형 실론 계피를 추천합니다.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산으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쿠마린 성분이 카시아 계피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론 계피 한두 개를 끓는 물에 넣고 10분에서 15분 우려낸 후 식사 전이나 후에 하루 한두 컵 정도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맛이 은은히 돌고 몸도 따뜻해져서 부담 없이 마시기 좋아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인데 여기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쿠마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매일 마시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실론 계피라고 표기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3주 정도 실천하시고 나서부터 식후 혈당 수치가 확실히 안정되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 혈당이 190 넘던 분이 계피물 꾸준히 드시고 나선 140대에서 유지되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피곤하다고 눕던 분이 계피물 마시고 나서는 산책도 다녀오실 정도로 에너지가 생기셨다고 하니 저도 놀랐습니다. 계피차는 아침 공복보단 식후에 마시는 게 위에 더 부드럽습니다. 기호에 따라 꿀 한 방울을 넣어도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더 마시기 편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물에 넣으면 젤리처럼 부풀면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집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 급등을 막아주죠. 예를 들어 치아씨드 1스푼을 물 한 컵에 담가 10분 이상 두면 말캉한 젤이 형성되는데 이걸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식사량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물에 치아씨드를 섞어서 드시면 혈당 관리와 식욕 조절을 동시에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차전자피도 좋은 선택입니다. 차전자피는 식이섬유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당과 지방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서 분말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물 한 컵에 작은 스푼 하나만 넣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차전자피는 특히 변비가 있거나 식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도 좋은 보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협회에서는 치아씨드와 차전자피 같은 고섬유질 재료가 식후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생활 습관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조요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혈당 스파이크 조절에 있어 식이요법의 힘은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소 마시는 물에 단 한 가지 재료만 넣어도 혈당 관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기까지 소개한 재료만 정리해도 계피, 치아씨드, 차전자피 세 가지입니다. 모두 식후 혈당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계피만 잘 골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영상 보시면서 마시는 물 옆에 두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셔도 좋아요. 세 번째 재료 알려드립니다. 식후에 유난히 피곤하고 졸리신가요? 밥 먹고 나면 멍해지고 집중도 안 되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이게 그냥 식곤증이 아니라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좋은 차가 있습니다. 바로 우엉차와 보이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몸에 좋은 차를 넘어서 당의 흡수를 조절하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먼저 우엉입니다. 우엉은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눌린은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당이 혈류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당이 갑자기 확 들어오지 않게 잡아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우엉을 당 흡수 방어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뇨 예방식품으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는 우엉차를 하루 2잔씩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식후 혈당 곡선을 비교한 결과 우엉차 그룹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엉차는 말린 우엉을 물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은근하게 끓이면 됩니다. 맛은 구수하고 향긋해서 부담이 없고 식전에 마시면 식욕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저녁 식사 전 한 잔은 다음날 공복 혈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 수천 년간 마셔온 발효차로 기름진 음식과 함께 마시는 지방 흡수 차단차로 유명하죠. 보이차에는 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줍니다. 프랑스 파리 생루이 병원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보이차를 4주간 꾸준히 마신 당뇨 전 단계 참가자들은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20-30% 낮아졌다고 합니다. 보이차는 일반 홍차보다 발효가 더 많이 되어 있어 카페인 함량은 낮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식사 직후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되고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활용 팁 하나 드리자면 보이차는 처음 우릴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린 물에서 더 부드럽고 속이 편한 맛이 나기 때문에 한 번 우리고 버리지 마시고 재차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엉차와 보이차는 각각 다르게 작용하지만 공통적으로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인슐린 과분비로 인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너무 진하게 우리거나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면 위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하루 2-3잔 식전과 식후로 나눠 마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김땡땡님은 하루 3잔의 우엉차를 마신 뒤 공복 혈당이 20 정도 낮아졌다는 후기를 주셨고요. 반면 보이차는 특히 고기 섭취 많은 날 마시면 속이 더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재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 개선, 치아씨드는 당 흡수 지연과 포만감,
차전 잡히는 장 건강과 식후 혈당 안정. 우엉차는 이눌린 섬유질로 천천히 흡수. 보이차는 갈산으로 인한 소화와 지방 억제. 다음으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1시간쯤 지나면 멍해지는 느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게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사과 식초와 레몬즙을 소량 넣어 마시는 방법이에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마셔야 효과가 있고 잘못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면 위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희석해서 마시면 혈당 관리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란 성분이 있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레몬은 비타민C를 보충하면서 식초의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맛 개선을 넘어서 혈당과 체중 조절 모두에 이점을 줄 수 있어요. 방법은 물 500ml에 사과 식초 1큰술, 레몬즙 몇 방울. 레몬즙 대신 레몬 슬라이스를 넣는 방법도 좋습니다. 식사 전에 마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완화시켜줍니다.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치아 보호에 좋고 마신 후 입안을 헹궈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과 식초는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전 이 식초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5에서 6kg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는 해외 논문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애리조나주 립대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6% 이상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식초라고 다 같은 식초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백식초, 발사믹 식초, 청식초 등 다양한 종류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혈당 관리에는 사과 식초가 가장 적합합니다. 백식초는 산도는 높지만 영양 성분이 거의 없고 발사믹 식초는 단맛이 많아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청식초는 맛은 부드럽지만 당뇨 함량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사과 식초는 아세트산뿐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당 안정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사과향 식초와 100% 사과 발효 식초는 다릅니다. 꼭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사과 발효 식초 100%로 명시된 제품을 고르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독자 한 분은 사과 식초를 식사 전마다 한 잔씩 마신 뒤로 공복 혈당이 130대에서 110대로 안정되었고 식후 졸음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당뇨약과 사과 식초를 함께 먹어도 되냐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식사 전 마시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혈당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정확히 알고 마시면 약보다 더 강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먼저 의사와 상의하시고 공복 섭취는 피하고 반드시 식사 직전 또는 식사 중에 드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좋은 물들을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에 좋다니까 마시는 거지, 물인데 뭐 별일 있겠어. 그런데 실제로 좋다는 물을 잘못 마셨다가 건강을 더 해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계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당뇨에 좋다는 소문 듣고 계피가루를 물에 타서 하루 3번씩 드셨던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어느 날부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고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병원에선 계피 과다 섭취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실제로 계피 복용을 멈추자간 수치는 다시 안정됐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대부분 마트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라는 종류인데요. 여기에는 쿠마린이라는 간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쌓이면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훨씬 낮아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계피는 반드시 실론 계피인지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해요. 실제로 독일 연방위험평가원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쿠마린 섭취 상한선을 정하고 카시아 계피로 매일 계피차를 마시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거나 간 수치가 원래 높았던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사과 식초가 좋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공복에 원액 그대로 사과 식초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식도와 위가 자극을 받아 만성 위염 진단을 받았고 치아까지 시리고 약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사과 식초는 아세트산이란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시고 공복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돼요.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좋은 정보도 잘못 실천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위험까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계피 그냥 아무거나 사다 썼는데 식초도 원액 그대로 마신 적 있는데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방법을 바꿔주세요. 또 하나, 우엉차나 보이차도 너무 진하게 우리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 민감하신 분들은 보이차를 진하게 마시면 불면증이나 두근거림을 느끼실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구토나 복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진해야 효과가 좋다는 건 오해입니다. 물은 물답게 은은하게 마시는 게 건강에 훨씬 낫습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면 충분하고 식사 전후로 나눠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아시드와 차전자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치아시드는 물을 흡수해 팽창하는 특성상 물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드시면 장에서 막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과 함께 충분히 섭취하셔야 하고 장 운동이 느린 분들은 양을 조절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는 작은 습관 하나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병입니다. 좋다는 얘기만 따라가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내 몸에 맞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정보 듣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활 속 실수 예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피물은 몇 주 정도 마셔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보통 두세 주 정도 꾸준히 마셔야 체내 인슐린 감수성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처음에는 하루 한 컵으로 시작해 몸 반응을 살펴보시고 점차 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계피물을 계속 마셔도 되나요? 중단해야 할 시점이 있을까요? 실론 계피를 사용하는 경우 장기간 마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4에서 6주 사용 후 일주일 정도 휴식기를 갖는 것이 좋고 간 수치가 원래 높았던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병행해 주세요. 세 번째, 보이차는 저녁에 마셔도 괜찮을까요? 보이차는 일반 홍차보다 카페인이 적지만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밤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녁 식사 직후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네 번째, 사과 식초는 혈당 말고 다른 효과도 있나요? 네, 체중 조절, 소화 개선, 혈압 안정, 피부 트러블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 흡수를 줄이는 데 도움돼서 체중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 추천됩니다. 다섯 번째, 치아시드는 당뇨 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치아시드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 장운동 촉진에도 탁월해 변비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물과 함께 섭취만 잘하면 장기 복용도 안전합니다. 물 마시는 시간대도 공유드리겠습니다. 공복 상태 사과 식초물은 공복에는 위 자극이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한 잔은 공복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는 데 도움됩니다. 단, 계피물이나 치아시드 물도 공복에 마시지 말고 식사 30분 전 섭취가 이상적입니다.
식사 직전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피물, 우엉차, 치아시드 물은 식전 2~30분 전에 마시면 포만감을 높이고 식사 후 혈당 상승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이차, 레몬, 사과 식초물은 식사 직후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소화를 돕고 지방 흡수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피해주세요. 취침 전 이 시간대엔 수분 섭취가 오히려 수면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따뜻한 물 또는 연하게 우린 보이차 한 잔 정도가 무난합니다. 차전자피 음료는 취침 전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대를 알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같은 음료를 마시더라도 혈당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 루틴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공복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고 아침 식사 2~30분 전에는 계피물과 치아시드 물로 포만감과 혈당 상승 억제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보이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좋고 기름진 음식 섭취 시 더욱 효과적인 혈당 변화를 느끼세요. 저녁 식사 전에는 사과 식초물로 식후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 효과를 누리세요. 취침 1시간 전에는 연하게 우린 보이차 또는 따뜻한 물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자가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나는 몇 가지 실수하고 있나? 계피 종류 구분 없이 아무거나 마셨다. 사과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신 적 있다. 식사 직후가 아닌 이상한 시간대에 보이차를 마셨다. 하루 5잔 이상 차를 마신다. 치아시드를 물 없이 섭취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체크가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법을 바꿔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조용하지만 바른 습관이 쌓이면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지금까지 물 한 잔에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오늘 영상 통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피, 우엉차, 보이차, 사과식 초물까지 모두 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혈당 변화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당뇨는 결국 지속 가능한 습관이 관건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야 진짜 효과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떤 재료가 좋은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도 함께 이해하셨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당뇨 관리법, 특히 식사와 관련된 작은 팁들부터 생활습관 변화까지 꼼꼼히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선 물을 마시는 시간대에 따라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팁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시면 건강도 관계도 함께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혈당 지킴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